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발틱 3국에서 이 나토 정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정말 전쟁 초창기의 전쟁 범죄의 장이었던 이르핀, 부차 이 지역을 방문했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주말 상황에서 전쟁은 그래도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 전쟁 중에 공수군이라는 군대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 공수군들이 완전히 열받아서 쇼이구와 게라시모프를 향해서 영상 촬영을 해서 텔레그램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쿠데타한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완전히 적전 분열도 엄청난 그런 상황이죠. 지난 그 바그너 그룹의 반란 직후에 다음 쿠데타는 정규군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말 러시아군 내에 이 방어선에 있는 이 러시아군들이 처절한 황당한 상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주말간의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틀간에 각각 590명과 500명의 러시아군을 살상했다라고 밝혔고요. 전차는 각각 5대씩 격파, 장갑차는 11대와 7대 격파, 차량은 17대와 8대 격파, 그리고 특수장비는 각각 2대씩 격파를 했고 야포는 14문과 18문을 격파했고 다란장 로켓은 어제 한 문만 격파를 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24대와 13대를 격추시켰다라고 밝혔는데 요즘 그 경향을 보면 이 야포 파괴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군인들이 포병들이 텔레그램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거리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격전이 벌어졌을 때 아군 지상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포격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우크라이나 군이 참호 쪽으로 방어진 쪽으로 들어오는데 포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포격을 하면 대포병 사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대포병 사격을 다시 날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정말 이 포병 전력이 숫자를 떠나서 전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중이다라는 걸 러시아 포병들이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자, 전선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이 부차 학살지를 방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내 쓰레기 같은 자들이 지금 이 수해가 있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뭐 하냐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 지역 가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에 지금 수해 물론 중요한데 그러면 국무총리는 왜 있고 장관은 왜 있습니까? 대통령은 외치를 하고 총리는 내정을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하기 위해서 총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만약에 발틱까지 가서 우크라이나에 갔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 또 너 겁나서 겁쟁이구나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여하튼 이 자들 그리고 이 자들의 말을 받아 써주는 더욱더 쓰레기 같은 언론들 경향, 한겨레, 오마이, 프레시 이런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를 통해서 또 특히 인재라고 확인되는 수해에 의해서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께 참 애도를 표하고 그 인재를 일으킨 그 지방 자치 단체 장들 그리고 담당자들은 정말 큰 또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같이 해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만이 퇴역한 호크 지대공 미사일 39개 포대 중에 24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건데요. 호크 미사일 잘 아시죠? 예전에 여러분들 배달의 기수, 대한뉴스 이런 거 보면 미사일 쫙 날아가 있습니다. 그 호크 미사일인데 이 호크 미사일을 우리나라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대만도 아주 놀랐어요. 39개 포대나 가지고 있었네요. 그거 이제 다 퇴역하고 대만은 자체적으로 만든 대만 국산 미사일인 탱궁, 이 한자로는 천궁이죠. 그 탱궁을 대량 배치를 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PIP 페이스 3 버전인데 이게
호크로서는 최종 버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성능 좋은 건데 이거 24개 포대를 24개 발사기가 아니라 24개 포대를 미국에게 팔고 미국이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뭐 이런 형식을 취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런 그 형식을 취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좀 더 강화될 소지가 있다. 50km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이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뭐 어떤 내용의 회담을 했다.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 뭐 이런 건 지금 우리 윤 대통령 방우에 대해서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말하기 곤란한 내용들이 많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미국과의 어떤 삼각 무역을 통한 탄약 지원이라든지 우리도 호크 이거 퇴역한 거 많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5개 전선에서 총 39회의 공세를 시도했다라고 밝혔고요. 푸틴은 바그너의 새 수장을 지목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나이가 70대다 아니다 61년생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바그너 그룹은 대원들은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프리고진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세바스토폴 흑해함대의 모항이죠. 그 세바스토폴 공격을 시도했는데 이때의 드론은 수상 드론입니다. USB. 그래서 러시아는 모두 요격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흐릿한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지금 하얀 거 점점이 날아가죠. 이게 기관포의 예광탄이에요. 기관포 쭉 날아가고 있단 말이 되겠고 여기는 이 까만 선 이게 이제 세바스토폴 앞에 쫙 깔아놓은 수상 방어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하얀 거 보이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USB 그러니까 무인 수상정이다 이겁니다. 이걸 향해서 이렇게 기관포를 쏘고 있는 이런 영상을 공개를 했고 그래서 다 격퇴를 했다. 그래서 격퇴를 다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 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규모 지뢰가 우크라이나 반격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군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탄약이나 보급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지뢰로 지금 다 때우고 있다라는 건데 이 대전차 지뢰, 대인 지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군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공세 전략을 수정했다. 바로 뭐 지뢰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최초에 6월 초에 공세를 해서 들어갈 때는 기동 부대를 이용해서 확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어려우나 뭐 이런 데서 뭐 어마어마하게 피해봤지 않습니까? 레오파르트 2 A6 전차 막 박살나고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박살나고 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격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제거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줄이는 그래서 공세가 좀 이 전과가 좀 늦게 나오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SW는 러시아군 내 명령 불복종이 증가하고 있다. 군의 파벌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죠. 군의 파벌. 그래서 뭐 누구 파다 이런 파도 있고 또 병과별로 공수군이냐 기갑이냐 보병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그냥 왜 우리보다 니들이 먼저 보급을 받아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이게 이제 야 우리가 보병이 아니라 또는 기갑이 아니라 공수군이라서 우리에게 늦게 주는 거야. 우리 지금 탄약이 없는데 우리 지금 보급품이 없는데 식량이 없는데 근데 쟤들은 지금 받아가네? 왜? 쟤들은 게라시모프 파벌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영국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사업은 계속할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프리카에 지금 진출해 있는 너무나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바그너 그룹을 순식간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제가 없기도 하겠죠. 뭐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루한스크시의 러시아군 기지에 첫 집속탄 공격, DPICM탄 자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거예요. 영상 조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뭐 꽉꽉 터지는데 이게 제가 집속탄이다
뭐 저희 눈으로는 제가 판별을 하기가 좀 곤란한데 아무튼 우크라이나 측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걸 집속탄 포격 영상이다 라고 하고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 다 돼갈 때 우크라이나의 집속탄 DPICM탄이 초도분이 전달되었다라고 미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고 그게 이제 주말간에 전선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 또 미국이 그 10만 발 주기로 했죠. 근데 1000발 지금 1차분 들어갔고 이게 사용되기 시작하면 자탄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호에 숨어있는 러시아군의 희생이 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참호 앞에 또 인근에 방어선 인근에 깔려져 있는 지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폭파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요. 그리고 10만 발이 끝이 아니고 미국이 460만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토탈은 뭐 못해도 100만 발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전선에서 역습을 개시했는데 지금 지난 주말 직전에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치고 나왔죠. 스톰제트 그러니까 그냥 총 몇 자루만 들고 돌격하는 이 방식으로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싹 밀렸는데 그걸 다시 주말간에 치고 들어가서 대부분 다 회복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이 곳이죠. 클리치시우카 이쪽에서도 회복을 지금 다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북쪽이죠. 이 바흐무트 북쪽에 야히든의 북쪽으로도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들어가서 거의 뭐 기차길 이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레다르 쪽에서도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전선 상황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의 물류 체계를 초토화해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는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종심 타격 작전의 성과가 점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격전지 여러 곳에서 극심한 탄약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군 수뇌부를 성토하는 폭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바흐무트 전선의 격전지 클리치시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주요 고지 통제권이 넘어간 것은 현장의 부대들에게 탄약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장병들은 대부분 빈 총이나 나무 막대기를 갖고 싸우고 있다고 러시아군 제72 차량화 소총여단 장병들이 현지 시각 7월 15일 밝혔습니다. 장병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 중대 전체의 남아있는 탄약은 이게 전부라며 장병 한 명의 손에 쥐어진 단 한 줌의 소총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들은 중대원 22명만 생존했고 이 중 소총은 단 2자루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동원된 예비군들이다. 지휘관들은 전부 도망갔고 명령 같은 것은 내려오지 않은 지 오래라며 우리는 진지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채로 전우들의 시신을 묻고 지휘부를 비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적은 전차를 몰고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빈 총을 들고 싸워야 한다 라며 탄약은 물론 식량, 식수 공급도 끊긴 지 오래고 태반은 소총도 없이 수류탄이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진지를 지키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보충병으로 제72 차량화 소총여단에 배치된 이들은 직전 집결지에서 탄약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소총과 탄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싸우라는 것이냐며 항의했지만 독전대 역할을 하는 군사경찰의 위협을 받으며 빈손으로 최전선에 배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성토는 최근 일주일 사이 벨리카 노보실카 축선의 제394 차량화 소총연대, 바흐무트 전선의 제72 차량화 소총여단, 오레오브 전선의 제70 차량화 소총연대 등 거의 모든 전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보급체계 붕괴 현상은 7월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중심 타격으로 러시아군의 물류체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전선으로 들어가는 물자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 방어선을 지탱해 주는 것은 극히 일부 남아있는 드론 부대, 방어전 시작 전에 대량으로 설치한 지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극심한 탄약 부족 현상은 최근 보고되고 있는 참호 소탕전에서 러시아군이 거의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총 부족으로 모신 나강 따위의 소총을 지어주던 러시아군, 이제는 그 구식 소총과 탄약마저도 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72 차량화 소총여단은
감제고지 지금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가장 중요한 바흐무트 남쪽의 클리치시우카를 방어하던 부대예요. 그런데 그 부대원들이 우리 중대에 22명밖에 안 남았다. 중대인데. 그리고 총은 그 22명 중에서 2자루밖에 없다. 저는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텔레그램에 올렸어요. 그래서 This is how we live.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This is all we have. 이게 우리가 가진 총알의 전부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텔레그램에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러면서 지휘관들 다 도망가고 없고 우리는 묶여있는 그 비슷하게 지금 여기 남아있는데, 총알은 단지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제 죽은 동료들 거 끄집어내서 갖고 있는데, 갖고 있어봐야 또 총도 없다는 거죠. 2명만 총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뢰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방어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동영상들, 참호전 하는 동영상들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막 하면서 사격을 하는데 러시아군은 대부분 사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수류탄 가끔 던지고 뭐 이런 거 외에는 러시아군이 딱히 뭐 사격을 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그 영상들 중에서 제가 본 영상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들을 보니 쏠 총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이 러시아군의 보급 지난 6월부터 후방에 있는 대형 탄약고 물류기지 이런 걸 계속 우크라이나가 때리고 있죠. 그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보급은 되는데 그 보급에서 어차피 참호전이든 뭐든 뭐 총 쏴가지고 뭐 누구 죽이고 이거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겁주고 제압하고, 그리고 진짜 하는 건 포탄과 지뢰 뭐 이런 거 라는 거죠. 그래서 효과 없는 거 어차피 지금 뭐 보급선 다 무너져가지고 트럭으로 몇 대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포병부대에게 포탄 실어주고 지뢰나 실어주고 뭐 수류탄이나 실어주고, 총알은 이 후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어이없는 러시아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또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게, 그러면 패기 들고 항복하면 될 텐데 이 그 동영상, 참호전의 동영상 보면 정말 처절하거든요. 저 상태가 되는데 총알도 없이 장교들은 다 도망가고, 근데 왜 항복을 하지 않냐. 그래서 혹시 항복하면 어마어마한 구타 끝에, 고문 끝에 죽을까봐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는 항복하면 절대 때리지 않는다. 이런 심리전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 대한 러시아 정규군의 분노가 점점 임계치에 다다르는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이들이 또 한 명의 고위 장성을 숙청하자 일선 장병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며 러시아군 수뇌부를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근 바흐무트 전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제106 근위 공수사단을 크게 질책하며 사단장 블라디미르 셀리베르스토프 소장을 해임해 러시아 공수군 장병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통이 현지 시각 7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해임은 지난주 제58연합군 사령관 이반 포포프 소장의 해임에 이어 두 번째 조치인데요. 지난 6월 말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 이후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군 내부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친러 밀 블로거들은 셀리베르스토프 소장이 보직 해임된 후 체포됐으며 현재 모처로 압송돼 신문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의 숙청은 그와 절친한 친구이자 러시아 육군 중장 계급으로 국방 차관까지 지냈던 푸틴의 최측근 알렉세이 듀민 튤라 주지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감행되었습니다. 친러 밀 블로거들은 그가 숙청된 이유를 고분고분하지 않은 성격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최근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총돌격 명령을 거부하고 부하들을 보호하며 사사건건 최고 지휘부와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형적인 야전 군인인 셀리베르스토프 소장은 개전 초 키이우 공략 작전에 참여해 이르핀과 부차 학살에도 책임 있는 전쟁 범죄자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서는 체포 대상인 전범이지만 자신들의 부하를 지극히 아끼는 성격으로 부하들에게는 큰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리베르스토프 소장은 지난 5월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 전선에서 빠진 뒤 바흐무트 지역을 인수한 제106 근위 공수사단을 이끌었는데요. 최고 지도부의 무리한 돌격 명령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뒤
병력을 후방으로 물리고 상관들의 공격 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셀리베르스토프 소장 해임 직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제7근위 산악공중강습사단장 알렉산드르 코네프 근위 대령도 체포돼 구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는 특수군사작전 통합군 부사령관이자 공수군 사령관인 미하일 테플렌스키 상장에 대해서도 숙청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문이 전선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 공수군 장병들은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군에 대한 숙청 작업이 계속될 경우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7월 15일 발표한 음성 메시지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언급하며 더 이상의 멍청한 짓이 계속될 경우 당장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7근위 산악공중강습사단 장병들이 중심이 된 이들은 우리 공수군은 테플린스키 장군의 신상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벌어질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명예와 존엄이 생채기를 낼 경우 우리는 우리 지휘관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쟁이고 나발이고 당장 그를 구하러 달려갈 것이다. 책상머리에서 노닥거리는 자들은 더 이상 멍청한 짓을 하지 말고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 라고 성토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손꼽히는 공수군 장병들의 이 같은 집단 행동은 지난 바그너 봉기 당시 공수군에서 상당수 부대가 바그너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에 대해 쇼이구와 게라시모프가 대대적인 숙청의 칼날을 들이민 것에 대한 반발 작용인데요. 군 최고 수뇌부를 향해 대놓고 쿠데타 경고를 꺼낸 러시아군, 정말 바닥부터 최상층까지 막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열병식이나 이 지금 전쟁의 여러 화보에서도 가끔 여러분들 보셨을 테지만 이런 그 카키색 군복에 여기 꼭 해군 세일러복의 어떤 그 일부 같은 이런 이 하늘색 스트라이프가 있는 이 티셔츠, 이걸 입은 사람들이 공수군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공수군입니다. 공수부대죠. 이 공수군들이 지금 완전히 열받아서 게라시모프와 쇼이구를 공개로 책상머리에서 앉아있는 자들 멍청한 짓 더 이상 하지 말고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 항명으로 부하들 지금 너무 피곤해서 10달 동안 한 번도 휴식 못했다. 조금 교대 좀 해줘야 된다 라고 건의했다가 잘려버린 58연합군 사령관 이반 포포프 소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인데 제106 근위 공수사단장인데 셀리베르스토프 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일단 국제적으로는 이르핀 부차 학살 사건, 우리 윤 대통령도 지금 갔다 오셨는데 그게 학살 사건의 주범 중에 하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하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 하늘색 스트라이프 옷이 있죠. 이 사람을 바흐무트에 그 바그너그로 빠지고 나서 넣었는데 거기서 계속 공격하라고 해서 이제 박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못한다. 뒤로 빠져야 된다. 라고 했다가 말 안 들었다고 지금 이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처로 체포해 가서 신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제7근위 산악공중강습사단장 코네프 근위 대령인데, 근위 대령은 대령과 우리로 치면 준장이, 그죠? 러시아는 준장이 없으니까 소장이죠. 그 사이에 어떤 계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준장 정도 되는 이런 그 어떤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도 사단장인데 이 사람도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7근위 산악공중강습 사단의 사단 대원들이 동영상을 단체로 찍어서 텔레그램에 올렸어요. 제법 한 2분 정도 된 동영상인데 이 쿠데타 경고 영상의 이 사진이고, 그리고 계속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면 이 구글 AI가 감독을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지 못하고요.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테플린스키 상장이죠. 테플린스키 상장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사단장들 막 날리고 하는 게 보니까 최후로 인기 좋은 테플린스키 상장을 날려버리는 것, 이게 최종 타겟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고 공개 저격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이게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적전 분열의 끝판을 보여주는 지금 러시아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부디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영상만 올리지 말고 뭔가 행동도 보여주는 그런 공수군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는데요. 이게 뭐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진짜 실제로 지금 텔레그램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적전 분열. 그래서 지난 박은호 그룹 사태 때, 반란 때 다음 반란은 정규군에서 나올 것이다. 공수군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게라시모프가 기갑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기갑에게 보급이 다 밀려. 우리 공수군이 왜 우리가 제일 선봉이고 제일 지금 열심히 싸우는데. 그래서 이런 병과 간의 갈등, 또 줄선 뭐 누구는 누구 파 이런 파벌 간의 갈등 이런 게 완전히 지금 이 적전 분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군의 상황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